이번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네. 평양 공동선언 이제 5주년 기념식에 와서 인사말도 했었는데 뭐 이 표현이나 이런 건 절제가 됐지만은 마지막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보는 뭐 보수 정권이 났고 경제는 보수 정권이 났다. 여기 신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신화를 깨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런 거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네, 조금 네. 그냥 늦었어요. 늦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됐을 때나 네. 또 올해 그 왜 저 무더기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거쳐갔는데 몽땅 고발당했잖아요. 네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고발당하고 뭐 몽땅 아주 대규모 고발 사태가 났는데 그게 그 저기 전체주의의 시작점으로 보고 그럴 때마다 메시지를 냈었어야 되거든. 뭐 저기 지금 내긴 냈지만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러면서 그 반전체주의 민주화 투쟁을 그걸 이제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지금 국민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거를 좌시하고 방기하는 거는 정치인의 그 책무가 아닙니다. 네. 이때 행동하지 않으면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뭐 새로운 뭐 전직 대통령이 무슨 기득권을 추구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미랄이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나왔어야 된다. 진즉 나왔어야 돼. 작년부터. 작년엔 오히려 평화의 늦었다. 메시지. 네. 올해는 민주주의의 메시지. 이런 어떤 그것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초토화됐어요.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사실 뭐 초토화됐고.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시작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됐고 계속해서 쭉 좋았고 이번 통계 조작 의혹까지 감사원이 감사 결과 내놓고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메시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 이것도 좀 늦었고 강도도 약하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민주당이 어정쩡해가지고는 내년 총선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네. 왜냐 뽀개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강하게 뭉치고 네. 더 강한 자존감. 그런데 민주당 살리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민주주의 지키기 싸움을 하면서 네. 스스로의 생존 투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비계살이 너무 많아요. 비계살이 많다. 덩치는 큰데. 효율적이지 뭐 못하다. 반 이상이 지방질이라고. 아. 반면에 정의당을 보면은 이건 살도 없고 뼈만 남았어요. 아주 대조적인. 예. 뼈밖에 없다. 거기는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우스개로 문재인 정권 7년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딱 사람들을 의원들을 만나서 놓고 보면 아직도 여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그 저기 지역구에 가서 재선되는 게 지금 가장 급하고 네. 이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자기 자신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함으로써 하는 거는 위험이 크다고 보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역구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그래요. 정치에 휘둘려서 어떤 지역구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네. 비난받지 않는 이런 무난한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가 뭐 재선, 3선, 4선 그렇게 하고 되는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그 이제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네. 저렇게 정치가 싸우지만 예산 결산할 때 보십시오. 음. 그때 지역구 예산 10억 더 달라고 네.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사실은 국가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구 예산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증액시켜가서 이제 그 플랜카드 내걸고 네. 의정 보고서에 쓰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집행률이 막상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 예산보다 50% 이상 집행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올리는 예산들은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급하게 껴넣고 막 끼워넣기, 예산으로. 쪽지 예산, 네. 심지어 카톡 예산, 가지고 그렇게 끼워 넣는 예산이 절차적 어떤 엄밀성이었기 때문에 네. 여야 할 거 없이 올린 예산들 대부분
지역에 가면은 나중에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예결위 때 모든 국회의원을 줄 세우는데 5천억이면 다 끝나. 뒤집었어. 그래요. 아. 그런 또. 그런데 보십시오. 국토부에 지금 조단위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웬만한 건 다 조단위입니다. 음.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도 그 5조 원짜리 사업이라며. 아니 이런 게 수백 개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예산 심사보다 지역구의 10억, 20억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 심사는 예. 이런 걸 엄밀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예결위에 국회의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지역구 예산 때문이에요. 반영시키려고. 예,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5천억이면 뒤집어 쓰거든. 네. 국회의원들 민원 해결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실세 의원들은 몇백억씩 가져가요. 자기 그거 지역구에. 막 자랑하죠. 예. 보도자료 내고. 보도자료 내고. 그게 한국 정치예요. 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여야 간의 민주주의 위기라든가 평화의 위기라든가 뭐나 이런 어떤 그 국가의 중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선은 뭐냐 하면은 내가 관리해오고 지역의 그 바벨탑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탑을 일단은 보호하고 관리하고 내가 생존하면서 투쟁인 거란 말이요. 정치라는 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치 제도는 예, 보면. 그래서 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느냐? 네. 전부 지역 일만 하니까 국가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 일을 소는 누가 키울게요? 국회의원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렇죠. 지역 일에 매진하고 있다. 아니 원래 90년대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할 때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의원이 허구한 날 지역 일을 해서야 되겠냐. 그런 건 지방의회를 만들어서 맡기자. 예. 이러면서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건 시장, 도지사,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있고 네. 그걸 명분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쟁취한 겁니다. 이게 한 20년이 맞아요. 거의 30년 전 얘기지만은. 뭐 DJ가 단식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쟁취한 지방자치요. 예. 근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뭐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지역 현안이 있으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좀 묶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왔느냐. 네. 그러니까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떤 공화제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이자 원칙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존재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침해돼서는 안 되고 네. 국가가 이 국가 공동체가 사람들 간의 조화와 균형 그 다음에 어떤 존중과 배려 속에서 네.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된다는 어떤 정치의 대의 거기에 맞는 아젠다와 전략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걸 일단 중앙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 정치를 하는 정치는 따로 있고 네.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지역구 관리로 바쁘다 하는 정치가 또 따로 있어. 그렇네요. 야,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목숨이 걸려 있다고 믿는다가. 그게